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담TV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시죠? 경매에서 경락대금을 신탁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신탁대출과 관련된 임대차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원룸 기반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을 경매로 취득하는 투자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위험 요소와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의 문제점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통해서 월세 부자를 함께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4년과 2025년은 전세 사기와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이 경매 물건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경매로 건물을 저렴하게 취득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았고요. 경매로 낙찰을 받고 경락대금을 신탁대출로 건물 취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은행 대출이 아닌 신탁대출을 이용하는 걸까요? 신탁대출의 흐름은 건물 소유주, 다시 말하면 신탁자라고 합니다. 소유권을 신탁회사 명의로 이전을 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입니다. 일반 담보대출보다 한도가 크고 압류 방지 효과가 있어 경매 낙찰자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신탁대출의 장단점과 임대차 계약 리스크에 대해서 이번 시간 알아봅니다. 신탁대출의 장점과 단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은 뭘까요? 첫 번째로 경매로 건물을 낙찰을 받으면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잔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탁대출을 활용하면 자금을 빠르게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탁사가 소유권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훨씬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로 대출의 한도가 높게 나옵니다. 극대화해 있습니다. 일반 대출보다 신탁사가 은행에 보증으로 들어가고 대출의 한도가 높고 대출 실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낙찰 잔금으로 신탁대출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금 활용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사업 자금이나 운영 자금 등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자금이 적은 분들이 신탁대출을 활용해서 경매를 통한 건물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탁 수수료와 관리비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로 소유권과 처분권이 신탁회사 명의로 넘어가게 되어 내가 직접 소유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매각이나 처분을 하려면 신탁사 동의가 필요하고 일반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살펴보면 먼저 경매 낙찰자 입장의 리스크입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소송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때 신탁 구조 때문에 소송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신탁 종료 후 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장치 미비 시 낙찰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대차 시장 신뢰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임차인들이 신탁 건물 계약을 꺼려하고 이로 인해 그 신탁 건물의 공실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신탁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갈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증금 반환의 위험이 있습니다. 신탁 원부에 우선 수익권이 있으면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대항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요. 지정계좌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신탁 계약 종료 시 임차인들이 불안전하게 되는데요. 계약 승계가 불투명해서 명도 요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은 신탁 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 당사자 오류입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수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탁자, 다시 말해서 본래 건물주와 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분 무효가 됩니다. 신탁 등기가 된 부동산은 등기상 소유자가 신탁회사, 수탁자입니다. 위탁자, 다시 말하면 본래 주인은 단순히 부동산을 맡긴 사람이고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신탁 원부의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 건물 관리는 위탁자가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반드시 임대인은 신탁사가 되어야 하고 위임장이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탁회사는 임대차 계약 위임장을 왜 주지 않는 걸까요?
신탁사들이 임대차 계약 시 수탁자 명의로 이임장을 잘 내주지 않는 이유는 법적 소유권과 처분권이 신탁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위탁자에게 임의로 권한을 넘기면 우선 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증금 반환 문제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소유권 구조를 보면 신탁 등기가 된 부동산은 등기상 소유자가 신탁회사가 됩니다. 위탁자는 단순히 부동산을 맡긴 사람일 뿐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거죠. 위임장을 해주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선 수익자 권리 보호에 있습니다. 신탁 계약에는 보통 금융기관 등 우선 수익자가 존재합니다. 위탁자에게 임대 권한을 위임하면 우선 수익자의 권리, 채권 회수라든가 담보권 등을 침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신탁사는 신탁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위임장을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증금 반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맺으면, 다시 말하면 본래 주인이 단독으로 임대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신탁사 위임장이 없이 임대인으로 들어가서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결국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고 신탁사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위험이 발생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신탁회사는 신탁 건물의 불법 무효 계약 방지를 위해 이임장을 내주지 않는데요. 신탁사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명도 요구를 받거나 보증금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신탁회사는 신탁회사 명의로 임대인이 되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 이임장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유의해야 할 점은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 등본과 신탁 원부 확인을 통해서 이 건물이 임대 가능한지 여부를, 그리고 권한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증금 지정 계좌를 사용을 해야 하고 계약은 신탁사 명의로 해야 합니다. 임대인란에 신탁회사 이름이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이때 위임장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탁사가 위임장을 발급했다면 반드시 신탁사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죠. 신탁 등기 상태에서는 말소 조건부 계약이 아니면 위험하게 됩니다. 신탁 계약 종료 후 승계 특약을 넣어야만 합니다. 가능하면 보증금을 적게 넣고요,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신탁 대출을 이용해서 경매를 통해 건물 취득하고 임대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여러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또한 신탁 건물의 방이 마음에 들고 다른 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신탁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려 한다면 많은 위험을 알고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위험 요소 때문에 신탁 건물은 그닥 추천하지 않고 있는데요. 신탁사에서 위임장을 정확하게 발급해주는 경우에만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님들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중개사고 없이 임대차 계약이 완성되고 임대인도 미리 확인하고 법적 리스크에 응대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 기반이 되었을 때 신탁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임대차 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경매로 취득한 물건 다시 경매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경매 취득의 부작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2025년 소중한 목표들이 잘 이루어졌기를 바랍니다. 25년을 잘 마무리하고요, 밝아오는 26년에는 더 큰 목표를 세우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